내가 25이었을 때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대한 속임수가 시작됐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처음 김치 공장에 발을 들였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공장 입구에서 풍겨오는 마늘과 생강, 고춧가루가 뒤섞인 진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시멘트 바닥 위로 뚝뚝 떨어지는 물소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기계 돌아가는 소음, 그리고 앞치마를 두른 여성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들이 낯설면서도 어딘지 정겨웠다. 아가야, 이게 우리 가업이다. 시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듯 공장 곳곳을 보여주셨다. 직원이 수십 명은 좋게 넘어 보였고 대형마트 납품용 포장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김치를 담그는 큰 통들이 일렬로 늘어선 모습은 장관이었다. 시아버님과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 공장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할지 고민이야. 큰아들은 공무원이고 내 남편은 공기업을 다니잖아. 둘 다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니 이쪽엔 관심이 없어. 그때만 해도 나는 그저 구경꾼이었다. 세대의 호기심으로 여기저기 둘러보고 가끔 시어머니가 부탁하시면 간단한 일들을 거들어드릴 뿐이었다. 하지만 몇 번 알바처럼 도와드린 후 내 인생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는 말을 들었다. 어머 아가야, 너 참 손이 야무지구나. 김치 버무리는 것도 깔끔하고 포장하는 것도 정성스럽고 너 우리 정식 직원으로 한번 같이 일해보자. 그리고 덧붙인 한마디. 이 공장 너한테 줄 거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가슴이 쿵쾅거렸다. 25 청춘의 내게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말이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공장으로 향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뜨거웠다.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서면 어제와 똑같은 냄새, 똑같은 소음이 나를 맞아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언젠가 내 것이 될 공간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소중해 보였다. 시부모님은 정말 틈만 나면 그 말을 반복하셨다. 아가야, 이 공장 너한테 줄 거다. 우리 며느리가 워낙 야무져서 나중에 물려줘야겠어. 내가 잘하니까 안심이 된다. 이 공장 잘 부탁한다. 처음엔 그냥 격려의 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이 진심처럼 들렸다. 아니, 진심이어야 했다. 그래야만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으니까. 세월은 빨리 흘렀다. 어느새 30이 되고 40이 되고 그렇게 쉰이 되어가는 동안 나는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몸이 아파도 김치 공장이 제일이었다. 어느 날은 막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아가야, 갑자기 직원 한 명이 못 나온대. 어떡하지? 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곧바로 공장으로 달려갔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가족들과 외식을 하다가도 친구들과 모임을 하다가도 심지어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던 중에도 공장에서 연락이 오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달려갔다. 역시 우리 며느리야. 이래서 이 공장을 너한테 맡기려고 하는 거다. 시어머니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다. 힘든 것도 잊을 만큼 기뻤다. 하지만 모든 일이 달콤하기만 한 건 아니었다. 아가, 고기 구워 먹자. 시댁에서 부르길래 또 바로 갔다.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을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는데 정작 가보니 시어머니가 내민 건 빨래 바구니였다. 이불들이 좀 더러워졌는데 내가 좀 빨아줄래? 하루 종일 무거운 이불들을 빨고 널고 개는 일을 혼자 했다. 허리가 아파서 펴지지 않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공장을 물려받을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가족 아가가 나만이잖아.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정당화됐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공장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니까. 때로는 공장 경영이 어렵다며 연봉을 깎기도 했다.
아가야,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월급을 좀 줄여야겠다. 미안하다. 다른 직원들 월급은 그대로인데 유독 내 것만 깎였다. 하지만 참았다. 어차피 나중에는 내 것이 될 텐데 지금 당장의 월급이 뭐 그리 중요한가. 민낯에 앞치마 같은 거 입고 있으면 안 되지. 아이고, 눈썹이라도 좀 그리고 다녀. 야가, 그래서 망신 다 시킨다. 외모 지적도 일상이었다. 김치를 담그는 일을 하는데 무슨 화장을 진하게 하겠는가. 하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계속됐다. 가장 속상한 건 시아버지의 변덕이었다. 나오지 마, 공장. 기분이 조금만 나빠도 툭하니 내뱉는 말이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며느리에게 할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공장을 받아야 했으니까. 그렇게 10년이 지났을 때 나는 사실상 공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되어 있었다. 해외 수출도 시작했고 온라인 판매도 도입했다. 매출은 5배나 증가했다. 직원들은 나를 사모님이라고 불렀고 거래처 사람들도 중요한 일은 나를 통해 처리했다. 시부모님도 대부분의 결정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제 정말 내 것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한 건 그날 밤이었다. 한밤중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다.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가야, 너희 지금 당장 올 수 있니? 급한 일이 생겼어. 남편과 함께 급히 시댁으로 달려갔다. 거실에는 시부모님과 함께 큰아들, 즉 시아주버니가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는 달리 며칠은 씻지 않은 것 같은 얼굴, 구겨진 셔츠, 그리고 무엇보다 풀이 죽은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아주버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들켰어. 다 끝났어. 알고 보니 공무원이던 시아주버니가 바람을 피우다가 발각된 것이었다. 그것도 아주 들키는 바람에 화가 난 형수가 시아주버니의 직장에까지 항의글을 올렸다는 것이었다. 품행 위반 아니냐며 난리를 쳤어. 이제 직장에 있을 수가 없어. 결국 시아주버니는 직장에서 쫓겨났고 집에서도 쫓겨났다. 집과 양육권을 모두 형수에게 빼앗기고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어 시댁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시아주버니의 몰락은 처참했다. 한때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으로 가족들의 자랑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는 집에 와서도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채 하루 종일 빈둥거렸다. 아침에 일어나면 TV 앞에 앉아서 의미 없이 채널을 돌리고 점심을 대충 먹고 나면 또 TV 앞에 앉아 있었다. 저녁이 되어도 마찬가지였다. 시어머니가 뭘 좀 하라고 해도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저 한숨만 푹푹 쉬어댔다. 나는 그런 시아주버니를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다. 이제 공장 후계자는 확실히 내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몇 주가 지나자 참다 못한 시부모님이 가족 회의를 소집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시아버지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무거웠다. 너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 거냐? 애들 양육비는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 시아버지가 시아주버니에게 소리를 쳤다. 하지만 시아주버니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시아주버니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빛이 있었다. 아버지, 그냥 김치 공장이나 물려받을게요. 맨날 저보고 사장하라며 이제 할게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시아주버니가 씩 웃으며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재수 씨, 내가 평생 고용해 줄 테니까 잘릴 걱정은 없겠어? 귓속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다.
아버님, 김치 공장은 저한테 물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야야가 지금 뭐라 하는 거야? 그건 내가 그냥 그 일을 잘하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칭찬한 거 아니가? 시아버지의 말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아니에요. 그럼 일 잘하는 저한테 물려주셔야죠. 아주버님은 김치 알지도 못하고 김치 좋아하지도 않아요. 아이고, 재수씨. 그 말을 믿었어요? 너무 순진하시다. 아무리 그래도 잎이 섞인 아들한테 주지, 설마 며느리한테 주겠어? 순진하기는. 시아주버니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다. 그럼 여태까지 30년 내내 거짓말로 절 부려먹기만 하신 거예요? 야가, 이게 무슨 거짓말이야? 내가 뭐 강제로 시켰나? 월급 따박따박 줬는데 언제고? 고마워해야지. 그 월급 이제 필요 없어요. 나는 소리쳤다. 30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좋아요. 어디 한번 박 가족들끼리 잘 한번 해보세요. 잘할 것 같다. 우리 잘할 거야. 잘할 것지 마라. 시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대화를 나눴다. 여보, 이거 말이 되는 소리야?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형님이 물려받겠다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원래 큰아들이 받는 거 아니야? 뭐라고? 아무리 내가 일을 잘했어도 결국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싸우는 것도 보기 안 좋고. 그 순간 남편도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30년 동안 내가 혼자 싸워왔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어왔다. 30년 동안 이 시간이면 김치 공장으로 향할 준비를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내가 뭘 한 거지? 30년이라는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청춘도 열정도 모든 것을 바친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져 버렸다. 하지만 분노가 슬픔을 이겼다. 좋아, 한번 해보자.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을 했다. 작은 김치 공장을 차리기로 한 것이다. 여보, 나 김치 공장 할 거야. 미쳤어? 시댁이랑 경쟁하겠다는 거야? 경쟁? 아니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다행히 남편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아마도 내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내가 독립을 결심했다는 소문은 금세 퍼졌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시댁 김치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해왔다. 사모님, 저희도 사모님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사모님이 진짜 사장이셨잖아요. 시댁에서는 이제 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엔 한두 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대부분의 핵심 직원들이 나를 따르고 싶어 했다. 30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쌓은 신뢰였다.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왔다. 사모님, 저희는 사모님과 계속 거래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공장 차리시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이런 지지를 받으니 가슴이 뭉클했다.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시댁에서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이거 완전 산업 스파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우리가 알려준 레시피 도둑질이야. 심지어 고소까지 운운했다. 하지만 나는 당당했다. 레시피 도둑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애초에 제가 직접 개발한 게 더 많았어요. 이제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정말 그랬다. 30년 동안 일하면서 기존 레시피를 개선하고 새로운 맛을 개발한 건 대부분 내 아이디어였다. 작은 창고를 얻어서 김치 공장을 차렸다. 시댁의 거대한 공장에 비하면 정말 작았지만 그래도 내 것이었다. 벽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바닥은 고르지 못해서 물이 고이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으니까. 첫날 새벽 공장 문을 열면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주인인 공간에서 맡는 김치 냄새였다. 함께 온 직원들과 함께 첫 김치를 담그는 날, 모두의 얼굴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사모님, 이제 진짜 사모님 공장이네요. 직원 하나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의 공장이야. 나도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시댁에서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왔다. 거래처에 우리를 견제하는 전화를 돌리기도 하고 직원들을 회유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남편이 괴로워했다. 가족끼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형님도 힘들어하고 부모님도 걱정하시는데 그럼 나는 30년 동안 내가 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이렇게 원수가 되어야 해? 남편은 여전히 중간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또 다른 실망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공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30년 동안 축적한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김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공장으로 갔다. 직원들과 함께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고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갔다. 예전에는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일했지만 이제는 온전히 내 방식대로 할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김치 맛도 더 좋아진 것 같았다. 거래처들도 하나둘씩 늘어났다. 품질 좋은 김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공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지난 30년을 돌아보게 됐다. 과연 그 시간들이 헛된 것이었을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배신당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얻은 것들도 분명 있었다. 김치를 만드는 기술, 사업을 운영하는 능력, 사람들과 일하는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확신. 만약 30년 전에 시댁에서 공장을 물려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김치와 인연을 맺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지금의 이 성취감도 이 자부심도 없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 공장은 작지만 알차게 돌아가고 있다.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거래처들도 생기고 있다. 무엇보다 모든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시댁과의 관계는 여전히 껄끄럽다. 명절 때마다 어색한 시간을 보내야 하고 남편은 여전히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 30년 동안 남의 꿈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내 꿈을 위해 살고 있다. 매일 아침 공장에 가는 발걸음이 가볍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다. 가끔 시댁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김치를 전혀 모르는 시아주버니가 과연 잘 운영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것도 이제 내 일이 아니다. 나에게는 내가 만들어 가야 할 새로운 이야기가 있다. 50대가 된 지금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의 각본에 따라 연기해 왔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써내려가는 이야기를 살고 있다. 물론 쉽지 않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다. 자금 문제, 인력 문제, 거래처 관리 등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조차 내가 선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견딜만하다. 때로는 30년 전에 그 순진했던 나를 원망하기도 한다.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왜 조금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그 순진함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생각도 든다. 만약 처음부터 의심하고 계산했다면 3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었을까? 그 과정에서 쌓은 실력과 경험이 지금 내 미천이 되고 있지 않은가? 독립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였다. 예전에는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느라 다른 관계들을 소홀히 했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공장 일이 있으면 미뤘고 동네 사람들과의 교류도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같은 처지의 사업자들과 교류하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재미가 생겼다. 사모님, 요즘 원재료 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에요. 근처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김 사장님이 하소연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품질은 유지해야죠. 고객들이 믿고 찾아주시는데. 이런 대화들이 새롭고 의미 있었다. 예전에는 시댁에서 모든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고민하고 판단해야 했다. 김치 사업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을이 되면 김장철이 시작된다.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다. 새벽 3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틈 없이 일해야 한다. 배추를 다듬는 일부터 시작해서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고 포장하는 모든 과정이 정신없이 돌아간다. 손가락 끝이 터져서 밴드를 감고 일하는 날이 부지기수다. 하지만 이상하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예전에는 같은 일을 해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올해도 많이 팔렸구나 하는 뿌듯함이 더 크다. 겨울이 되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긴다. 그때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거나 공장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시간을 쓴다. 사모님, 이번에는 어떤 김치를 만들어 볼까요?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예전 시대 공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다.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처음에는 내 독립을 못마땅해 했던 남편도 사업이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인정하는 분위기다. 여보, 오늘 매출이 얼마나 됐어? 요즘엔 오히려 남편이 먼저 물어본다. 그리고 매출이 좋으면 은근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다. 형님 공장은 어떨까? 가끔씩 시댁 공장에 대해 묻기도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이제 그쪽 일은 내 관심사가 아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멀어지는 것을 걱정했지만 엄마가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다. 엄마, 우리 김치가 정말 맛있어? 당연하지. 엄마가 30년 동안 연구한 맛이야. 그럼 나도 나중에 엄마 일 도와줄까? 아직 어린 막내가 진지하게 묻는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다른 일을 해도 돼.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못 누렸던 선택의 자유를 아이들만큼은 누렸으면 좋겠다. 아무리 관심 없다고 해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 가끔씩 시댁 소식이 들려온다. 시아주버니가 운영하는 공장이 예상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김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경영을 맡다 보니 시행착오가 많다는 것이다. 직원들도 많이 그만뒀고 거래처에서도 품질 문제로 클레임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속 시원한 마음도 있다. 그럼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 30년 동안 키워온 사업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건 쉽지 않다. 여보, 형님이 도움을 요청하면 어떡할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건 형님이 결정할 일이야. 나한테 사과하고 정당하게 요청한다면 모를까.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시댁 사람들의 자존심으로는 절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을 것이다. 요즘 내가 가장 만족하는 건 소소한 일상들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할 일을 생각하는 시간, 공장에서 직원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시간, 새로운 거래처와 협상하며 성사시키는 성취감, 그리고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 평범한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전보다 훨씬 소중하게 느껴진다. 예전에는 모든 일이 의무였다. 시댁을 위한 의무, 공장을 물려받기 위한 의무.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정한 만족감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가 선택한 일이고 내가 책임지는 일이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해도 의미가 다르다.
지금의 작은 공장이 언젠가는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작정 크게만 키우고 싶지는 않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품질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다. 사모님, 우리도 언젠가는 시댁만큼 클 수 있을까요? 직원 중 한 명이 물었다. 클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우리만의 속도로 가면 돼. 크기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생각한다.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고객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키우고 싶다. 가끔 시댁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본다.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어색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 솔직히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상처가 너무 깊고 시댁에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른다.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다만 예전과 같은 관계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되돌아보면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나 큰 용기를 필요로 했다. 30년 전 시댁 공장에서 일하기로 한 것도 용기였고 지금 독립한 것도 용기였다. 첫 번째 용기는 결과적으로는 배신으로 끝났지만 두 번째 용기는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계속 시댁에서 눈치 보며 일했을 것이다. 시아주버니 밑에서 고용인으로 살아가면서 속으로만 분노했을 것이다. 그런 삶을 상상하면 지금의 선택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새삼 느껴진다. 50대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도 느려졌다. 무엇보다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하지만 동시에 50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30년간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마음의 여유. 젊었을 때는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 많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에 책임질 사람은 나뿐이라는 것을 안다. 김치 공장에서 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시댁에서 30년을 일했으나 이제 겨우 1년째인 셈이다. 하지만 이 1년이 그 30년보다 더 값지게 느껴진다. 매일 아침 공장 문을 열 때마다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무 나이 들어서 시작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30년 동안은 남의 꿈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 꿈을 위해 살 것이다. 그 꿈이 얼마나 클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더 이상 누구의 시나리오에 따라 연기하지 않는다. 내가 직접 써내려가는 이야기를 살아간다. 그래서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의미 있다. 김치 냄새가 배어든 내 손, 고춧가루가 묻은 앞치마, 새벽 찬 공기를 마시며 걷는 발걸음.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나의 선택이고 나의 삶이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기쁨입니다.